안녕하십니까. HR티스트 김P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금 이제 승진자 교육들을 뭐 이미 진행하시는 데도 있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일 거예요. 승진자 교육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뭐 오랫동안 시승진자 교육을 하셨겠지만 이런 고민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직급이라는 부분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면 대부분 승진자 교육은 직급 승진자 교육을 의미할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직급을 없앴어요.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직급을 없앴어요. 통일된 하나의 직급으로 호칭으로 통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뭔가 한두 개 정도로 호칭을 좀 구별을 하는 이런 회사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승진자 교육은 가능할런지, 그러니까 직급이라는 부분을 없애고 단일 호칭으로 쓸 경우 그러면 직급 승진자 교육에 대한 대체가 있는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된다든지 말아야 하면 안 되는지,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또 하나 부분은 직급 승진자든, 그러니까 그 교육 승진자 교육에 해당하는 인원수가 많지가 않아. 그럼 인원수가 적은데 이 교육을 해야 되나? 외부에 있는 승진자 교육을 보내야 되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야 되나? 자체적으로 하려고 보니 인원수가 적어. 그럼 이거 어떡하죠?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써왔던 직급이란 부분이 직책자가 단일 조직 내에서 직책자가 아닐 경우 대부분 하나의 호칭으로, 뭐 영어로 치면은 뭐 그냥 그 멤버가 되는 거죠. 팀 멤버, 구성원이 되는 거죠. 뭐 어소시에이터든 아니면은 뭐 파트너든 아니면 뭐 프로든 단일 호칭으로 통일이 될 가능성이 높죠. 굳이 나눈다면은 그 안에서 뭐 어소시에이트 아니면 뭐 매니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지금까지 썼던 전통적인 직급하고 뭐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급이 3 개냐 2 개냐 이 차이가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아예 직급이란 부분을 날려 버리고 호칭을 하나로 썼을 때, 그럼 과거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해 왔던 직급 승진자 교육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떻게 소화를 할까,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제 그 네이버에 있는 블로그에도 올렸는데요. 음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직급 승진자 교육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됐다." 직급을 날렸으니까요. 호칭을 단일 호칭으로 쓰니까. 물론 페이밴드, 연봉에 대한 그 레인지, 연봉에 대한 틀이 CEO까지 연봉의 틀이 단일하진 않아요. 이게 통상적으로 연봉에 대한 페이밴드가 한 서너 개는 존재할 겁니다. 주로 그 역할에 따른 건데, 팀 리더가 아닌 계층에 대한 페이밴드와 팀의 리더급에 해당하는 페이밴드와 사업부의 리더급, 주로 이제 임원급이 되겠죠. 거기에 해당이 되는 페이밴드 통상적으로 3개 정도는 필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CEO는 사실 별도죠. 말 그대로 건 바이 건이에요. 기존에 있는 페이밴드와 다른 그 어떤 연봉을 책정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어 직책자 승진이 아닌 직급 승진자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단일 페이밴드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안에서 연봉이 많으냐 적으냐 이 차이인 거지, 그 안에서의 페이밴드가 세분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직급 승진자 교육을 하기에는, 직급을 유지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인 거고, 직급이 유지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기존에 있던 직급 승진자 교육을 하기가 참 어렵게 됐다. 그러면 대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여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또 이거 있어요. 막상 직급 승진자 교육을 하더라도 인원수가 적어. 그럼 집합 교육으로 이걸 할 수 있냐 이거죠. 우리 회사는 직급 승진자는 있는데 인원수가 적어서 부득이 교육을 할 수가 없는 입장에, 그러면 안 할 거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제안을 저는 오늘 마이 잡 업그레이드 워크숍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대체를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 볼게요. 아주 구체적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가 업그레이드 할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인식하실 거는 직급 승진자 교육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그럼 안 할 거냐?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회사는 직급 승진자 교육이 가능해. 근데 교육 인원수가 적어서 집합 교육을 하기가 어려운 입장이야. 그럼 이거 어떡할 거냐? 대안이 없냐? 거기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대체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직급 승진자 교육을 대체하는 새로운 구성원의 성장 방안을 이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자칭 저는 My Job 업그레이드 워크숍이라고 칭하고요. 워크숍 방식으로 하자.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부분의 승진자 교육은 직급 승진자 교육을 염두에 둔 교육입니다. 신임 대리, 신임 과장, 신임 차장, 신임 부장. 물론 직책자가 되면, 팀장이 되면, 신임 팀장이나 신임 임원이 되면은 별도의 교육을 해요. 근데 직책 승진자가 되기 전까지 통상적으로 입사를 해서 10년 이상 동안, 그럼 아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냐. 근데 아직까지는 직급이란 부분이 있다 보니 직급 승진하는 시점마다 교육 기회를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럼 당신이 이제 직급이 바뀌었으니, 연봉도 올랐으니 거기에 맞는 역할과 역할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발휘를 해라. 거기에 필요한 교육을 시켜주겠다. 그게 바로 직급 승진자 교육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제 조건은 한 부서에 다양한 직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인원수가 많다면 이것도 타당해요. 직급 간의 역할이 분명히 구별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앞으로 추세는 한 부서에 다양한 직급의 구성원들을 채워 있지 못할 거예요. 점점 인원수는 적을 겁니다. 꼭 부색 맞추기처럼 사원, 대리, 과장, 차부장이 이렇게 섞여 있을 가능성은 점점 적어지는 거죠. 오히려 인원수가 적은데 직급을 하면은 누구는 사원이고 누구는 과장이고 누구는 부장이고, 그러니까 직책자가 아닌, 이게 오히려 구별하는 보이지 않는 벽, 이걸로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급을 만들었다가 없애는 회사, 단일 호칭으로 간 회사 같은 경우는, 또는 직급을 확 줄여가지고 두 개로 나눈 경우는 골치 아파요. 지금 고민들입니다. 우리 직급 승진자 기준으로 삼을 때는 통상적으로 근속 연수를 중시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직급에 머무는 동안에, 일정 기간 동안에 머무는 동안에 인사평가 갖고서 승진을 시키는 거죠. 그냥 통상적으로 각 직급마다 체류 연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직급 승진이 있어도 100% 다 승진한 건 사실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필요한 자리만큼 공급이 넘치면은 사실 다 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관심사는 승진율, 그죠? 근데 보면은 대리가 제일 많이 승진했고, 그다음에 과장, 차장, 부장 순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해되는 게요. 마지막에 차부장이 승진이 된 다음에는 그다음 자리 이제 팀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굳이 많이 신임 팀장, 신임 부장으로 승진시키기는 어려운 거죠, 물리적으로. 어쨌거나 직급 승진자는 그래도 엄선 필터링을 좀 했었다. 체류 연한, 그다음에 인사평가 등을 고려하고 승진율을 통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엄선을 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뭐 대표적인 게 삼성, LG, SK, 뭐 CJ, 그다음에 많은 대기업에서는 이제 단일 호칭을 쓰거나 직급을 아예 심플하게 압축하거나 두 개 정도로 만들거나, 그러니까 과거의 직급이라는 것을 이제 많이 안 쓴다는 거죠. 물론
직급을 폐지하는 것이 항상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인사 관점에서 이거를 이제 막 도입을 할 때는 장단점을 잘 따져 가지고 도입 시기를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차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인제 직급이 없앤 상태로 많이 몇 해가 지난 회사들 보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단점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 거를 많이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자, 직급은 이제 폐지한 상황에서 HR 담당자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직급이 없어졌다. 그럼 당연히 직급 승진자 교육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신임 대리, 신임 과장, 신임 차장, 신임 부장 교육을 하면은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교육 실행은 지금 이해가 돼요. '하면 안 되네.' 하지만 승진자 교육의 본래 학습 목표를 보면은 '이게 안 해도 되나?' 싶어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인제 신임 대리가 됐어. 신임 과장이 됐어. 신임 차부장이 됐어. 회사에서 요구하는 역할이 좀 업그레이드 돼야 돼. 그러려면 필요한 능력이 좀 업그레이드 돼야 돼. 이런 니드는 있다는 거죠. 만약에 직급이란 거 없다면 당신은 3 년이 지난 뒤에는 지금보다 회사 입장에서 부서 입장이 봤을 때는 조금 더 높은 역할, 넓거나 깊이가 있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필요한 역량을 갖춰야 돼. 이런 니드는 존재하지요. 그래서 직급 승진자 교육이 그것을 대체 못한다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그런 니드, 지금보다 3년 뒤 뭔가 업그레이드되는 역할과 필요한 능력이 요구된다면 당연히 회사에서는 요구할 거예요. 입사 시점부터 퇴직할 때까지 역할 수행에 있어서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역량 부분을 멈춰지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연봉이 올라간다면 당연히 그만큼 더 많은 역할과 그 역량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목표 자체가 업이 될 텐데 그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한국 같은 직급이 없는 미국에서도 사실 사원급에 해당하는 어소시에이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 차장, 부장에 해당되는 매니저가 있어요. 이 매니저를 거쳐야 그다음에 단위 조직의 리더, 직책자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구별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어소시에이트한테 수행하는 어소시에이트 입장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필요한 능력과 매니저가 됐을 때 필요한 역할과 필요한 능력은 좀 달라요. 근데 퉁쳐 가지고 직책자가 되기 전까지는 하여간 어소시에이트를 거치든 매니저를 거치든 일정 기간이 필요해요. 그럼 그동안에 연차가 지나가면서 수행해야 될 역할과 필요한 능력이 동일하냐? 바뀌는 게 없냐? 아니라는 거죠. 미국조차도 이렇게 바뀌는데 그럼 당연히 직급이 없어져도 필요한 역할과 필요한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능력은 반드시 다른 것이 존재할 거다, 연차별로. 당연히 개인 성장에 따라서 성장이란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의 연봉 향상 아니에요. 그럼 성장에 부합되는 역할과 능력이라는 부분이 되겠지요. 그럼 HR 입장에서 손 놓고 일 거냐 이거지 이거를.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뭡니까? 팔로십 발휘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더 해석이 돼요. 직책자 되기 전까지는 팔로십이 있음을 입증해야 돼요, 모든 구성원들은 스스로. 근데 회사 입장에 손 놓고 있을 거냐 이거죠. 팔로십을 발휘하겠다는데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팔로십 발휘 관점에서의 구성원들의 근속 연차에 따르는 팔로십 발휘에 대한 뭔가 교육적인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동안의 직급 승진자 교육과 다른 뭔가의 교육적인 그 기회는 제공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구성원들에 대한 팔로십 발휘 업그레이드 기회를 제공하자, 이런 취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직급 승진자 교육을 대체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면 저는 구성원들의 성장을 돕는 정기적인 팔로십 발휘 업그레이드 기회를 주자. 그 명칭을 마이 잡 업그레이드 워크숍이라고 부르자. 이걸로
직급 승진자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그 마이 잡 업그레이드 워크숍을 기획을 할 때 고려 사항들이 있어요. 먼저 큰 조건이 뭐냐면 회사 예산, 물론 지금 HR 쪽에서는, 인사 쪽에서는 입사 시점부터 입사 시점 이전 채용하는 과정부터 입사 시점, 그다음에 입사 후 부서 배치 후, 그다음에 부서 배치된 이후로 퇴직할 때까지 직원의 성장에 대한 여정에 따르는 여정에 따르는 뭔가의 경험을 구성원 입장에서 꼭 경험할 것을 기획하고 제공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직원 경험 여정이에요. Employee Experience 전입니다. 그러면 HRD 관점에서는 이제 직급 승자 교육 대신에 직원 성장 여정이라는 관점에서 주요 그 터닝 포인트 되는 시점에 그런 팔로우십 발휘 기회를 제공하자. 그때 그 제공하는 기회, 그 장을 교육이라 부른다면 그거를 마이 잡 업그레이드 워크숍이라고 부르자. 이거는 길게 보면 직원의 경험 여정, 이것을 고려해서 가야 된다. 우리 통상적으로 보면은요, 그 한 직무를 습득하는데,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통상적으로 3년 정도를 책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력사원 뽑을 때 3년 이상의 사람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프로야구 선수들도 보면은요, FA 시장 보면은 대개 3년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정도 동일 직무를 해야 그 직무에 대한 나름대로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바가 3년 주기로, 긴 여정에 있어서 직원들 3년 주기로 해서 팔로우십에 대한 것을 우리 진단해 보자. 그래서 가칭 저는 직원 성장 관점에서 팔로우십 검진, 팔로우십 리뷰를 하자. 3년 주기로. 통상적으로 한 직무 3년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일가를 이룬다고 하니, 그래서 팔로우십 발휘에 뭔가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직무 경험도 하나를 3년 동안 했으면 성장의 어떤 그 터닝 포인트에 역할되지 않겠냐. 그러려면 일단 팔로우십에 대한 걸 검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은 구성원 입장에 봤을 때는 1년차 마무리, 어떻게 보면은 그 스타트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3년차 마무리 시점, 그 다음에 6년차 마무리 시점, 9년차 마무리 시점, 총 4회 정도로 제한하자. 그 이후는 이제 팔로우십 발휘, 그 다음에 업적 그 인사평가, 성과에 대한 걸 통해서 이제 직책적으로 완전히 그 점법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약 10년이라는 기간으로 봤을 때 총 4번의 팔로우십 검진을 하자. 그리고 그와 같은 시점, 검진하는 시점에 마이 잡 업그레이드 워크숍이라는 것을 하자. 그래서 저는 검진이나 그 직급 승진자 교육의 시점에 해당하는 것을 3년 주기로 가자. 그래서 그것을 어우리는 승진자 교육을 대체하는 교육을 마이 잡,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 스스로의 직무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마련하는 그런 워크숍을 제공하자. 그런 취지에서 승자 교육을 대체하자. 이런 주의입니다. 워크숍을 통해서 이제 검진을 하지 않겠습니까? 팔로우십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 부분 검진 결과를 갖고서 워크숍이 끝난 다음에 리더와 협의를 해서 장단점을 이제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구성원의 직원 경험 여정, 그 로드맵에 있어서의 이제 그 업데이트를 해야죠. 왜냐하면 직급 승진자 교육에 갔다 오면은 팀장 입장에 보면은 so what? 그래서 뭐? 근데 직급 승진자 교육을 대체하는 마이 잡 업그레이드 워크숍을 한다면은, 그게 끝나면은 팔로우십 검진, 팔로우십에 대한 검진을 했으니 그 결과를 갖고서 리더와 협의해서 직원 여정, 직원 경험 여정 로드맵을 업데이트 하자. 그러니까 요 워크숍 끝나면 리더가 할 일이 생기는 거죠. 3년이란 부분은 또 이런 관점에 볼 수도 있어요. 통상적으로 그 암 환자들 보면은, 암 환자가 그 여부를 이제 우리 확인하려면은
만 2년 주기로 검진하잖아요, 건강검진을. 왜? 암이 발생하는 게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해서 2년 주기로 암 검진을 해요, 건강검진으로. 그리고 암 환자인 경우는 또 주기적으로 6개월, 1년 단위로 해서 5년 동안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뭐 1년 단위든 또는 국가 검진 그 기간 동안에 또 정기적으로 하죠.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급 승자 교육이 없어지더라도 개인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듯이 정기적인 건강 검진, 팔로우십 검진을 해 주자. 그래서 그 결과를 갖고서 업그레이드 시켜 주자. 그거를 회사의 정식적인 그런 성장 계획으로 반영을 해서 리더의 도움을 받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궁금할 텐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이 잡 업그레이드 워크숍의 핵심은 결국은 팔로우십 검진 활동이에요. 일단 진단을 하자. 그럼 진단을 통하면은 나 자신이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해 왔는데 팔로우십 감점에서 나는 어떤 유형이고 어떤 수준인지, 물론 지금까지의 그 내가 거둔 성과를 리뷰도 하죠. 근데 성과도 중요하지만 팔로우십 관점에서 나는 어떤 유형이고 어떤 수준인지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직책제로 승진할 때 평가 잣대가 되는 거는 성과도 있지만 팔로우십의 발휘 능력이거든요. 발휘 정도. 그럼 이걸 아는 건 매우 중요하죠. 언제까지? 직책제 승진될 때까지. 언제 기간 놓치면 약 10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 차원에서 3년 주기로 이거를 진단해 보자는 거죠. 진단을 한 결과를 보면은 무엇이 부족한지 알 거 아니에요. 두 가지 관점인 거죠. 성과 측면에서 아쉬운 게 좀 있어. 그리고 나한테 계속 회사에서 부서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뭔가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팔로우십 검진 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약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약점을 보완한 부분들 어떻게 보완할 건지, 물론 장점도 있어요. 뭐 장점을 좀 더 굳히기 차원에서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어려운 거 하나만 했다면 조금 더 쉬운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과제거리가 나왔다면 인제는 실행하는 거죠. 실행 부분은 말로는 생각 갖고는 안 돼요. 계획으로 가셔야 되고 부서장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IDP와 조금 구별되는 거로 개인별 직원 경험 여정 로드맵, Employee Experience Journey 로드맵, 이 부분을 작성을 하자는 겁니다. 워크숍이 끝났을 때. 그 작성한 거를 끝나고 나면, 워크숍이 끝나고 나면은 현업 부서에 가셔서 부서장들하고 워크숍 결과에 나와 있는 여정에 대한 것을 부서장이 합의해서 확정하는 거죠. 확정이 된 것을 원본은 인사부서에 제출을 하고, 담당자 HR 담당자 있으면 HR 담당자에 제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본은 개인이 갖는 거죠. 그래서 인사평가 시점에는 IDP에 대한 그 실적뿐만 아니라 직원 경험 여정 로드맵이 과연 실행됐는지 이것도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해에 대해서 어떤 노력할 건지에 대해서는 또 합의를 하는 거죠. 계속 그렇게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다만 3년 주기로는 마이잡 업그레이드 워크숍이 있으니 팔로우십 검진을 하니 그걸 토대로 해서 객관적으로 수정 보완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워크숍이 종료되고 나면 팔로우십에 대한 이제 그 수준 레벨이 나오니 팔로우십 발휘를 위해서 필요한 능력은 아주 구체적 역량이 있어요. 전문성 향상, 열정, 주인의식, 문제결력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취약한데 어느 수준까지 내가 업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다를 거예요, 개인마다. 참 요게 똑같으면은 똑같은 사람끼리 모아 넣어서 교육을 하면 되는데 각양각색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 교육을
팔로십 발휘를 하는데 도움되는 그 필요 역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역량에 대한 높이는 교육을 기획한다면 레벨들이 다르니까 입장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엄선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쓰는 방식이 워크숍 방식이에요. 워크숍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한다면 교육 참가자의 수준을 감안을 한 현상, 거기에 맞는 대안이 나온단 말이죠. 일반적인 우리가 설명식 강의라면은 동일한 레벨에 있는 교육생으로 염두에 두고 교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워크숍 방식은 구성원들의 참가자의 수준, 입장을 감안해서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분임 아주 뭡니까? 소수라도 나눠서 토의시킨다든지, 그다음에 그 안에서 또 협의도 하고요. 공통점 찾거나 차이점을 찾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레벨을 감안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직급 승진자 교육을 대체를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면 그 교육은 워크숍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고요. 시기적으로는 3년 주기로 한다. 최초에는 1년차 마무리 시점, 그다음에 3년차 마무리 시점, 6년차 마무리 시점, 9년차 마무리 시점 때 한다. 핵심은 팔로십에 대한 검진이에요. 그래서 현재 팔로십 관점에서 어떤 유형이고 어떤 수준인지를 확인하게 하자. 근데 기왕이면은 그동안에 거둔 성과도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그래서 향후 또는 지금 해결해야 되는 그 성과를 내야 되는 과제가 뭔지,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이것도 아울러 고민해 보자. 그래서 개선 방안이 구체적인 게 나왔으면 그거를 잊어지기 전에 글로 페이퍼로 남기자. 그게 바로 제가 주장하는 거는 My Job Experience 로드맵, 이 계획에 반영하자는 거죠. 그리고 워크숍 끝나면 팀장과 합의하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행하자. 그리고 매년 인사평가 시기에 IDP처럼 My Job Journey 로드맵도 평가를 리뷰하고 계속 업데이트 시키자. 이게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직급 승진자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직급이 없어졌으니까. 그럼 대체안이 있냐? 그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 고민에 대한 저의 대체안입니다. 좀 조업되셨나요? 앞으로도 좀 더 구체화시킬 겁니다. 저는 이런 직급 승진자 교육을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큰 뭐 한다면은 적게는 1년차, 3년차, 6년차, 9년차 마무리 시점에 하는 이 워크숍은 제 생각에는 뭐 상황에 따라서는 4시간짜리, 하루짜리 또는 이틀 이내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건 회사마다 입장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대상자마다 다를 거예요. 3년차에 해당하는 것과 6년차, 9년차에 해당하는 것이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이렇게 모으니까 그 안에 물론 레벨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도 워크숍 방식 하기 때문에 이걸 구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시간을 치면은 4시간, 8시간 또는 많으면 이틀 분량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세부적인 방안 부분은 뭐 요거는 여기 지금 제가 요 안에서 설명을 못 드렸고요. 프레임하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은요. 연락처 뭐 여러분에게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을 거예요. 핸드폰 그다음에 여러분들 적어 드릴까요, 아예? 요거는 저희 유튜브 여기 제목에 제가 달아 놓을 테니까 이거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이 소개 내용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기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승자 교육에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뭐 제가 지금 소개한 요 내용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조금 더 궁금한 거 있으면은 여러분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금 요 자막에도 보면은 이메일하고 핸드폰 번호가 나갈 거고 유튜브 요 타이틀 제목에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같이 실려 있으니까요. 그걸로 뭐 문의해 주시면은 뭐 부담 갖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궁금한 거는 개별적인 문의를 해 주시고요.
오늘 동영상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